자, 제일 찌질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집구석에서 큰 소리 치는 자가 제일 찌질한 자입니다. 황교안이가 당 흔들면 반드시 신상필벌한다고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비박계를 저격하냐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다행히 한국당 안에 있지 않아서 신상필벌 받을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알고 보니 미사일도 아니고 방사포지요. 제일 웃기는 짓거리를 한 사람이 나경우입니다. 자, 중앙일보를 보면 인터넷 기사입니다. 현장에서라는 부분에 나경원이 어제 북한에 미사일을 쐈다고 미루자. 뭘 미뤄?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에서 지금 나와서 보고하고 안보 국감을 한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원래 들어가는 원인이 실제로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잡아가려니까 이제 추경 처리해주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부르는 거 좀 막아주라는 방탄국회에서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 31일, 1일 오늘까지 3일 하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는 이틀간 30일, 31일간 이틀간은 황교안이가 지난 주말에 이야기를 했지요. 안보 관련해서 정의용, 정경두 5명 잘라라. 그 다음에 무슨 군사회담이나 판문점 선언 이런 거 다 취소해라. 그리고 안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 놓고는 슬그머니 들어가서 운영위 등에서 안보 관련 질의를 하겠다 해가 첫날 조금 하고 어제는 청와대를 부르기로 돼 있었는데 나경원이가 먼저 이인영이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하지 말자. 신속하게 제안하고 화답도 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일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야 합의로 연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새벽에 미사일 2발을 북한이 쐈는데 지난 25일 날 쐈고 엿새만인데 북한이 미사일 2발 쏜 거는 지금 오늘 와서 보면 미사일이 아니고 대구경 방사포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경원이가 먼저 민주당과 청와대에 오늘 열리기로 했던 운영위 회의를 미루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10시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운영위를 열어서 안보 관련 문제를 갖다가 청와대 핵심들을 다 불러서 아주 꼼꼼히 챙기고 조직했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 다 나와라. 그래서 청와대 현안 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청와대 대응, 북한 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 침범 등 경제 안보 현안을 짚겠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을 해왔지요. 그런데 공방 대신에 협업을 선택을 해서 나경원이가 9시에 어제 아침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중대한 안보 도발을 해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므로 운영위원회를 연기하자. 자, 북한이 미사일을 5월 4일 쏘고 5월 9일 쏘고 또 7월 25일 쏘고 7월 31일 쐈습니다. 북한이 짧은 미사일 쐈다라는 거 다 알 건데 그게 도대체 국회 운영위를 연기할 뭘 중요한 이유입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요? 청와대가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NSC를 소집했습니까? 북한 도발에는 NSC 좀처럼 소집하지도 않았잖아요? 자, NSC 소집했으면 마치고 오라. 우리 운영위원회는 하루 종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노영민이나 김상조는 NSC하고도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북한이 이런 중대한 안보 도발을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기하자?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인영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나경원이가 안보 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청와대가 참석하는 운영위 개최 연기를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뭐 짜장면 잘 사주는 누나하고 이런 사이입니까? 그래서 이날 운영위는 연기되었고 다음 달 이제 여름 휴가 다 다녀와서 골프 치고 해외 가고 공짜로 다 한 다음에 9월 7일 날 연다고 합니다. 이게 여당이 이 짓거리를 해도 야당이 무슨 소리를 하냐, 오늘 해야 된다, 우리는 이거 하러 왔다 해야 될 것들이 먼저 제안해서 미사일 쐈으니까 청와대 오지 마라, 지하라고 자빠진 것입니다. 이거 저보고 감 꼬박꼬박 지르지 마라, 숨어서 이어폰으로 듣는 데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들을 다 진짜 정치판에서 추방시켜 버리지 않으면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몇 달째 서로 싸우더니 이날 유례 없이 안보 앞에 여야 없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줬다. 참 기사를 쓴 기자도 이거 웃기는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단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국회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 났는데 정의용 잡아뒀다고 욕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이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있던 미사일 도발에 지난 주말만 해도 황교안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하라 해놓고 민주당이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헛소리를 하게 했는데 자, 며칠 만에 이렇게 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정의용이는 오전 11시에 NSC 회의를 소집했다. 참 기가 찬 이야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 언론들이 이걸 비판을 해야 될 건데 어디에도 그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경원이는 이 회의 안 하고요.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국방, 외통, 정보 및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라 했다고 합니다. 좀 웃기는 거는 나토식 핵 공유 이야기도 했다는데 많이 좀 웃기는 거는 왜 저것끼리 모여갖고 쫑알쫑알 하는 겁니까? 정권을 상대로 싸워야지요. 저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야당이요. 왜 저것끼리 집구석에 방구석에 따로 들어앉아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될 민주당은 같은 날 남북 경협 기업 간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찬이가 주재해서 경협 기업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이 금융 지원해달라, 세금 감면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금강산 관광까지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이제 대구경 방사포죠. 2발이나 쐈는데 지금 개성공단 관련자들, 경협기업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는데 국회를 갖다가 한국당 스스로 청와대 불러서 조진다고 끼어들어가 놓고는 막상 북한 미사일 핑계대고 아예 청와대는 오지 마라 하고 한국당은 저끼리 모여서 무슨 안보 간담회하고 민주당은 남북 경협기업 불러다가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나경원이는요 정말 제가 볼 때 이게 좀 머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이가 어제 당꼬라지가 저리 돌아가는데 저런 거를 뭐라 해야지 그런 데는 말하지 않고 오늘 분명히 말하지만은 내 머릿속에 친박 비박은 없다. 땅을 망치는 개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 행위에 대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거다. 미안하지만 황교안 씨, 당신이 책임을 먼저 물어줘가지고 책임 묻기도 전에 집에 가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한국당이 도로 한국당이 되었다. 그리고 황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러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이 가짜 후보한테도 한참 뒤처지고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뭐 일부 조사에서는 10% 되고 역대 최저 수준을 지금 또 가고 있는 마당에 이제 자기한테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한테 경고를 했다. 황교안, 당신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어찌 나경원이하고 그람수를 달아놓으면 진짜 한치도 차이가 안 나고 고만고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황교안은 국회 최고위에 문 정권이 우리 당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 그 이유는 바로 나, 황, 당신 두 사람들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특히 저는 인사를 비롯해 어떤 결정에도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민주정당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원, 당, 국가, 국민을 위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으로 분열을 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도부를 흔들면 총선을 망치고 이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박들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홍준표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쳐 보수 빅텐트를 만들어도 좌파 연합을 이기기 어려운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날이 도로 친박당으로 쪼그라들고 있으니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지 않냐 했는데, 자, 참 홍 대표도 할 때 좀 잘 알고 하지. 그런데 황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이제 맛이 가기 전에 마지막 지금 비엇 이응이라 하려다가 그냥 행동이라 이렇게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여권의 협조적인 나경원이가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해서 문희 거리도 바라는 추경을 4시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반대표 던질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야당이 들어가서 머릿수를 채워주는 것 자체가 통과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쪽수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에다가 평화당에다가 그리고 정의당에다가 바른미래당의 그 또 소속들을 똘마니들 쭉 모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걸 처리를 합의해줬단 말은 들어가서 반대를 던지든가 안 던지든가 무조건 통과는 기정사실인데 제1야당이 반대하고 국회를 보이콧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추경을 갖다가 통과시켰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완전 좀 말이 좀 안 되죠. 예산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이 예산 통과에 협조해줬다라는 게 정답인 겁니다. 한마디로 황교안과 나경원이 또 7조짜리 추경을 이틀 만에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는데 명목은 미세먼지 때문입니까? 고성 산불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뿌릴 용돈입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제요, 사쿠라가 그냥 한국당 앞에 활짝활짝 그냥 만개를 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실시간에 그 황장수 이름 치니까 황장수가 노스트라다무스다. 그래서 결국 삼성 쪼아서 황교안 잡으려고 한 말이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썼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문 정권이 광범위한 사정을 재개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칼날을 지금 야당으로 총선을 앞두고 보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체제에서 하반기에 한 몇 달을 피바다로 만들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며 지 밑에 이제 사람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고검검사급 647명 인사가 났는데요. 특수통을 전면에 배치하니까 재계에서는 기업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리느냐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차장, 부장, 중간 간부들에게도 전부 특수통을 안쳤어요. 그래서 현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 동부지검에서
환경부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부분을 수사한 검사들은 다 쫓겨나서 한직이나 지방으로 가고, 최순실 사법남용이나 삼성바이오로직 수사를 맡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에 나란히 배치됐다는 겁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소한 검사는 안동으로 발령이 나고, 손혜원이 수사한 검사도 한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거 알아서 기라고 하는 신호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수사했던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김범기 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남북 서부지검 차장 검사 중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동부지검에서 김태우, 환경부 김은경 장관 등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제 수사검사가 주진우고, 이 사람은 안동으로 갔고, 동부지검장은 옷을 벗었고, 그리고 이 주부장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권순철 동부지검 차장도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수사하던 사람과 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하던 차장급들만 핵심 부서인 남북 서부지검의 차장급 중에서 검사장급으로, 즉 그러니까 지검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유일한 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신자용, 2차장 신봉수, 3차장 송경호, 이런 사람들은 모두 윤석열의 이제 적폐 수사팀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맡아서 적폐 수사에 적극 참여해서 지난 정권을 골로 보내버린 자들이 이제 1, 2, 3 차장 중앙지검 자리를 꿰찼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1, 2, 3차장에 있던 사람들은 전원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검찰총장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에 이렇게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떠나버린 자리에 또 그 밑에서 열심히 윤석열과 손을 맞춰서 전 정권을 골로 보내버린 사람들이 다 또 차장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꿰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특수통이 이렇게 됐고, 이로 윤석열 입맛대로 이 정권에 충성한 대로 검사들을 발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윤석열 사단이 중앙지검 1에서 3차장까지 특수통들이 다 차지를 했는데, 송경호 3차장은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 분식회계 등 공직자 기업비리 특별수사를 총괄한 사람이고, 이명박, 양승태를 구속한 신봉수 2차장은 이들 재판 공소유지와 함께 대공선거 노동사건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특근팀 파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춘 신자용은 고소고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난 검찰 인사를 보고 법조계는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차지해 먹은 코드 인사다, 재계에서는 기업 수사만을 위한 인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검 참모진과 중간 간부가 모두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대부분이다. 편향적인 인사로 검찰 내부에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경제 하락, 일본 수출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 별건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별수사 검사들이 전면에 다 나서서 설치는 것은 그래도 지금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는 한국 경제를 숨통을 끊을 것이라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앞으로
더 쪼아서 아마 삼성부터 전부터 쪼을 거예요. 더 쪼아서 정권이 원하는 그야말로 야권을 초토화시키는 답을 얻은 뒤에야 지금 이것이 굿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겁이 나가지고 한국당이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헤럴드 트리뷴지에요. 한국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 지금 이 국제적인 방송을 통해서 호소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신원식 장군께서 저보고 이거 좀 알려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850명의 퇴역군 간부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곧 쓰러질 거다. 이들은 다 6.25 때 싸웠던 이 참전 용사들인데 미국 및 다른 나라의 참전 용사들에게 이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6.25 한국 전쟁 때 상황과 똑같아. D-Day, 6.25 D-Day 새벽 같아. 그러면서 이 은퇴한 장군과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이 단체가 문재인의 좌파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로 급격하게 위협하는 부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오늘 오후에 있는 생방 번개 뉴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단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경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아주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전문 대부분을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